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상대도수와 그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도수요. 도수의 총합에 대한 그 계급의 도수의 비율을 우리가 상대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계급의 상대도수는 도수의 총합을 우리가 분모에 쓰고 그 계급의 도수를 여기다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그럼 볼까요? 그 계급의 도수는 얘와 얘를 곱한 거랑 똑같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변형을 했고요. 도수의 총합은 얘를 일로 보내면 반대로 얘는 이 분모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쓰는지 한번 보죠. 도수의 총합이 40이고 상대 도수가 0.2인 계급의 도수는 다음과 같다. 그쵸?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해도 되고요. 비례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선생님은 한번 비례식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 계급의 도수, 얘를 우리가 만약 어떠한 네모라고 하면 네모 대 전체 인원이 지금 전체 40이죠? 상대 도수가 0.2라고 주어져 있어요. 0.2. 근데 이 상대 도수는 전체가 항상 1이거든요. 확률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이것 대 1 이렇게 우리가 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풀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내항의 곱은 8이 되고 외항의 곱은 지금 네모가 되겠죠. 그래서 네모가 얼마가 된다? 8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8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해도 됩니까? 어떤 계급의 도수, 그쵸? 그 계급의 도수는 어떻게 하자? 어떤 계급의 상대 도수에다가 그 도수의 총합을 곱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자. 그렇게 해도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면 두 번째도 한번 해볼까요? 비례식을 이용해서 도수가 8인 상대 도수가 0.1 대 도수의 총합은, 그러면 8명 대 전체 인원 모르죠? 우리가 0.2 대 1 이렇게 될 거고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기 때문에 0.2 곱하기 네모는 8이다. 0.2는 얼마입니까? 5분의 1 곱하기 네모고 얘가 8이기 때문에 따라서 네모는 얼마입니까? 40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상대도수의 특징 한번 보도록 하죠. 상대도수의 총합은 항상 1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전체는 확률처럼 1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각 계급의 상대 도수는 그 계급의 도수에 정비례한다. 도수가 2배, 3배 이렇게 되면 상대 도수도 2배, 3배 이런 식으로 간다. 따라서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의 상대 도수가 가장 크겠죠. 그쵸?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집단의 자료의 분포 상태를 비교할 때 상대 도수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그쵸? 우리가 그래서 비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오른쪽은 A, B 두 학교 학생들의 하루 평균 독서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 분포표이다. 하루 평균 독서 시간이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인 학생의 비율은 어느 학교가 더 높은지 알아보자. 전체 학생 수가 다르므로 단순히 이 인원을 비교하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30명에 대한 15명, 그래서 0.5가 되고 60명에 대한 21명, 그래서 0.35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인원을 비교하는 게 아닌 비율로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율로 비교하니 어떻게 됩니까? A 학교가 더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이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집단의 자료 분포 상태를 비교한 경우에는 각 계급의 상대 도수를 구하여 비교할 수가 있다. 이러한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전체 학생 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있네요. 맞습니까? 여기 보면 전체 학생 수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상대 도수는 합치면 얼마가 된다 했죠? 1이라 했죠? 그래서 여기가 1 이렇게 우리가 될 거고 그러면 라지 A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구하면 0.28 그리고 얘 더하면 0.38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더해 볼까요? 0.6 얼마입니까? 우리가 6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거기다 0.06을 더하니 0. 얼마가 되죠? 7 우리가 얼마가 된다? 2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얘 A는 0.28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생 수에다가 맞습니까? 여기다 0.01을 곱해야지 얘가 나오는 거죠. 여기에다가도 0.01을 곱하니까 얘가 나오고요. 그쵸? 얘에다가도 0.01을 곱하면 얘가 나오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겠다. 그러면 B에다가 또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까요? B에다가 0.01을 곱하니 0.22가 되므로 맞습니까? B라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11명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가 이제 전체를 다 더해보죠. 얘 더하니 얼마입니까? 28명. 그리고 얘 더하니까 얼마? 22명. 그래서 더하니까 얼마다? 총 인원은 50명이고요. 우리가 A, B, C는 다 구했네요. 그리고 몸무게가 50kg 이상인 학생은 전체의 얼마인지 구하라고 하면 50명 분의 50 이상 인원은 얼마입니까? 지금 22명이고 곱하기 100 해서 우리가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했더니 44%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상대 도수의 분포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각 계급의 상대 도수를 나타낸 표를 상대 도수의 분포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 그래서 구할 때는 도수의 총합분의 그 계급의 도수 곱하기 100을 이용해서 우리가 나타내 줄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한번 예를 보도록 하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전체 인원이 20이 있고 도수가 3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100%를 곱해서 표현을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20분의 3 쓰고요. 곱하기 100을 하면 얼마가 됩니까? 15%죠. 퍼센테이지니까 뒤로 두 칸을 가서 0.15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B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면 되죠? 얘는 우리가 비례식으로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 20분의 B라는 인원 곱하기 100은 지금 얼마다? 0.25다. 즉 25%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약분하니 5가 되므로 B는 5명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럼 C라는 것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구할 수가 있겠죠. 얘는 한번 비례식으로 구해 볼게요. 그럼 C 대 전체 20은 0.4 대 1이다.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얘 곱하니 8이고 얘랑 곱한 거랑 같기 때문에 C는 8 이렇게 나오고요. D라는 녀석은요. 20분의 4 곱하기 100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20%가 되겠죠? 20%라는 것은 0.2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겠다. 이해되시죠? 상대 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 이렇게 있네요. 상대 도수의 분포표를 히스토그램이나 도수분포 다각형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낸 그래프다. 그래서 상대 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 그리기. 가로축에 계급의 양끝값을 차례로 써 놓고요. 세로축에 상대 도수를 우리가 써 놓습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이나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리는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나타내주면 되겠다. 그래서 상대 도수로 우리가 표현했기 때문에 1을 절대 넘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0.1, 0.2, 0.3, 0.4처럼 이런 식으로만 표현이 될 수 있지 1을 절대 넘어갈 수는 없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구나.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다음 같은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오른쪽은 어느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100g당 열량을 조사하여 나타낸 건데 상대 도수의 분포표인데 일부가 찢어져 보이지 않는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전체 식품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우리가 주어져 있네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면 도수가 4가 있는데 상대 도수가 0.05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4 대 전체는 0.05 대 1 이렇게 우리가 풀어도 된다 했죠? 아니면 공식을 이용해서 해도 되겠지만요. 그래서 0.05 곱하기 네모가 4이므로 0.05는 100분의 5거든요. 즉 20분의 1입니다. 곱하기 네모는 4. 따라서 네모가 나왔습니다. 얼마입니까? 전체는 80이다. 50에서 100 미만인 계급의 도수를 구하시오. 그럼 80분의 네모 곱하기 100한 개 0.15라는 것은 얼마입니까? 15%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80분의 네모는 100분의 15 그러면 5로 나눠주면 20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분모에다 4 곱하고 분자에도 4를 곱했기 때문에 12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3배가 됐죠? 그럼 이 인원도 3배가 돼야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겠다. 그리고 열량이 100 이상인 식품은 전체의 몇인가 우리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지금 12가 되고 전체는 80이고 80에서 16을 빼면 되겠죠? 80 빼기 16을 했더니 얼마입니까? 우리가 64가 됐다. 곱하기 100을 해주면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약분을 하면 8로 약분하면 8이고 10이고 곱하기 100이 돼서 얼마다? 80%가 정답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른쪽은 5개의 학교 A, B, C, D의 1학년 전체 학생 수와 혈액형이 O형의 학생 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혈액형이 O형인 학생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학교를 우리가 구하시오. 이렇게 우리가 주어져 있죠.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구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200분의 A라는 학교는 60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약분을 하면 30%. 그쵸? 그래서 0.3 이렇게 쓸 수 있고, B라는 학교는 250분의 70 곱하기 100을 해서 우리가 표현을 해주면 5로 약분을 했더니 얼마입니까? 20이고 여긴 50. 약분했더니 5랑 2 이렇게 써서 얼마입니까? 28, 0.28. 그 다음에 C라는 학교는 300분의 80 곱하기 100 이렇게 써서 우리가 약분을 했더니 3이고 얼마입니까? 26점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쵸? 근데 가장 많이 분포된 거는 먼저는 A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D로 갈게요. 350분의 90 곱하기 100 약분을 했더니 50으로 약분하면 여기 7이고 여기 2 이렇게 쓰고 180이고 7로 나눠주면 이것도 20 얼마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볼 필요가 없을 거고, 그 다음에 2라는 학교는 400분의 100이고요. 곱하기 100을 했더니 얼마입니까? 25%를 차지하고 있겠죠? 4로 해서 우리가 나눠줬더니 0.25니까요. 따라서 가장 많이 분포된 건 어느 학교다? A 학교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은 은정인의 중학교 학생 200명의 영어 성적에 대한 상대 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도수가 가장 작은 계급을 구하시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상대 도수가 가장 적은 것이 가장 작겠죠? 그러면 어디입니까? 40에서 50이 상대 도수가 가장 적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다? 40에서 40 이상, 50 미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의 도수를 말하시오. 그럼 인원을 말하라는 거죠. 그럼 먼저 우리가 상대 도수를 각각 한번 써보죠. 여기는 0.059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50에서 60 사이는 0.159, 여기는 0.29, 여기는요 0.359, 여기는 0.159, 여기는 0.1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요. 상대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의 도수를 구하시오. 그럼 70에서 80일 때 그 인원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한번 해보죠. 그 인원 모르고 전체 인원 200이 있을 거고 0.35 대 전체 1 이렇게 하면 우리가 도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면 네모랑 1이랑 곱하면 네모고 200에다 0.35를 곱하자. 00, 10 이렇게 쓰고 006 이렇게 써서 어떻게 됩니까? 70 이렇게 나오겠죠. 70명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80점 이상인 학생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상대 도수가 0.25죠. 0.25. 그렇죠? 그거에 대한 인원을 한번 구해보죠. 그러면 똑같이 네모 대 전체 200명은 0.25 대 1이다. 그럼 내양의 곱은 200 곱하기 0.25가 되므로 0010 004 그래서 얼마다? 50명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50명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은 이한인의 중학교 학생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친구 수에 대한 상대 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일부가 찢어져 보이지 않는다. 상대 도수가 50명 이상 60명 미만인 학생 수가 6명일 때 그럼 여기가 6명이라는 얘기죠. 그쵸? 친구 수가 이것인 학생 수를 구하여라. 그러면은 우리가 6명 대 전체 인원 모르고 그거에 대한 상대 도수 아니에요? 0.1 대 1 이렇게 써주면 되니까요. 맞습니까?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네모 곱하기 10분의 1이 6 그쵸? 얘랑 얘랑 곱하면 이거니까 전체는 얼마입니까? 60명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고요.
60에서 이제 70 미만인 학생 수를 우리가 구해줘야 되겠죠? 그럼 먼저 상대 도수 아는 걸 다 써보죠. 처음에 40에서 50은 0.15고요. 여기는 얼마죠? 0.1이고, 그 다음에 60에서 70은 모르고, 여기는 0.2, 0.15, 그 다음에 0.1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다 더해볼까요? 여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랑 더하면 0.3, 0.4, 0.5, 0.7까지 우리가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다시요. 이거 더하면 0.3, 0.4, 0.5에다가 이거 더하면 0.7이 된다. 맞죠? 그럼 우리가 이제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 주어진 거는 0.3이 돼야 되는 거로 맞습니까? 그 인원 모르고 이거 대 전체 60은 0.3 대 얼마다?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럼 60과 0.3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우리가 18명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인원이 얼마다? 18명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오른쪽은 A중학교 학생 50명과 그 다음에 B중학교 학생 100명의 일주일간 평균 운동시간에 대한 상대 도수의 분표를 우리가 나타낸 그래프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일주일 평균 운동시간이 6시간 이상 7시간 미만인 학생 수는 A중학교와 B학교 중 어느 학교가 몇 명 더 많은지 우리가 구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주어져 있네요. 그럼 6시간에서 7시간을 보고요. 먼저 A중학교를 한번 표현을 해보죠. A중학교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가 0.18 이렇게 우리가 되겠고요. B중학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가 0.1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한번 해보죠. A중학교는 1번 문제 여기다 풀어볼게요. A중학교 인원 대 전체 50명은 그쵸? 0.18 대 1이므로 이거 곱이랑 우리가 같다. 그럼 0.18에다가 50명을 곱하면 000 그리고 여기 얼마가 되죠? 9 이렇게 우리가 쓰니까 두 칸 가야 되기 때문에 몇 명이다? 9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A중학교에서는 9명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중학교 볼까요? B중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세모대 전체 100은 0.1 대 얼마입니까? 1 이렇게 되므로 얘 곱하면 10이죠. 그래서 여기는 B중학교는 얼마다? 10명이다. 그래서 어느 학교가 몇 명 더 많습니까? B중학교가 한 명 더 많긴 하네요. 맞습니까? 한 명 더 많다. 그 다음에 B중학교 학생 중 일주일 평균 운동시간이 3시간 이상인 학생은 몇 %인지 우리가 얘기하시오. 이렇게 우리가 주어져 있죠. 맞습니까? 3시간 이상이니까 이쪽만 보고 우리가 요 색깔을 좀 보면 되겠죠. 요 색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요거부터 하나씩 써 보도록 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0.2에다가 두 칸 더 올라갔기 때문에 0.22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는요. 지금 얼마가 되는 거죠? 0.3이 되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요. 0.18 이렇게 우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네들 다 합쳐주면 우리가 되겠죠? 근데 여기도 다 한번 써볼까요? 얘는 얼마죠? 0.059 여기는 얼마입니까? 0.15 이렇게 되겠죠? 이거 한번 다 더해볼까요? 1이 되는지 얘랑 더하면 0.2가 되고요. 여기다가 얘랑 더하면 0.42가 되고 그 다음에 얘랑 더하면 0.72가 되고 그쵸? 얘랑 더하면 0.9가 되고 여기까지 더했더니 우리가 1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제 3시간 이상인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요쪽 라인을 봐줘야 되는 거니까 얘 이렇게 우리가 더해서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얼마다? 0.8이 되는 거니까 몇 프로입니까? 80%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A중학교와 B중학교 중 어느 중학교 학생들의 평균 운동시간이 더 적은 편인가? 그쵸? 우리가 도수분포 다각형에서도 치우쳐 있었던 거 그걸 봤던 거랑 같은 논리입니다. A중학교가 더 어떻습니까? 운동시간이 더 많은 거죠? 그쵸? 오른쪽으로 더 치우쳐 있기 때문에 B중학교보다요. 그래서 더 적은 것은 어디죠? B중학교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떠한 내용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상대도수와 그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상대도수는 기준이 얼마다? 1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어떤 계급의 상대 도수는 도수의 총합분의 그 계급의 도수로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비례식을 이용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례식을 이용해서 푼다라는 게 이 논리랑 같으니까 다음 같은 방식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다. 맞습니까? 그와 관련된 문제도 풀었고요. 상대 도수의 분포표와 그 그래프, 그쵸? 우리가 도수 분포 다각형과 같은 모양이므로 같은 논리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와 관련된 문제들까지 우리가 쭉 다 풀어보고 정리를 해봤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